립을 돌진시키는 힘이 이 얘를 굉장히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국 또 전단력이 써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수리와 골반이 일자로 위아래 힘이 아니고 그래서 임프린트를 처음에 배우실 때는 아마 복부에 힘을 줘서 요추를 뒤로 이렇게 미는 게 임프린트라고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힘을 그렇게 쓰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임프린트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공간이 복압이라는 동그란 원통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원통의 중심에 우리 뭐 예를 들면 진공 실린더 같은 걸 상상해보세요. 진공 실린더. 그러면 그 공간 진공 실린더에 아무 줄도 연결 안 됐는데 뭐 예를 들면 동그란 구슬이 거기 이렇게 동동동동 떠 있다가 내가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구슬이 이렇게 앞으로도 갔다 원통에서 뒤로도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임프린트의 개념은 요추가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추가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저처럼 저는 허리가 되게 커브가 요추 일자 허리였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만약에 아까 보신 그 체형의 분처럼 압력이 이쪽으로 다 밀리신 분은 그런 분은 힘으로 뒤로 이렇게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중심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미 여기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신 분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분은 더 잘하겠죠. 더 뒤로 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추를 바닥에 붙이는 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체형마다 각자 티칭이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뉴트럴이에요. 중립으로 와야 돼요. 앞으로 나간 사람도 결국 와야 되는 건 중립으로 와야 되고 너무 뒤에 있는 사람은 너무 뒤에 미는 힘을 쓰지 않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프린트를 어떻게 티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배꼽에서 배꼽 요렇게 뚫고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내 몸의 중심에 쇠구슬이 하나 있다 상상을 했을 때 내가 요추가 뒤로 밀리지 않게 왜냐하면 요추를 미는 게 복근이 힘을 써서만 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 복근 되게 힘 안 써도 가슴을 내려도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요추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체중을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밀어도 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니 얘도 오히려 안 움직이게 딱 잡아놓고 온니 복부의 힘으로만 복횡근 특히 그 중에서도 복횡근의 힘으로만 이쪽에 있는 쇄구슬을 마치 요추 쪽으로 이렇게 붙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이렇게 붙이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무브먼트가 생겨버리면 보통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데만 집중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힘을 이렇게 쓰면서 중요한 건 그 힘이 다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져서 정수리를 뚫고 나온다는 힘의 방향이잖아. 그런데 내가 힘을 이렇게 쓰는 순간 힘의 방향이 어디로 가요? 일로 가버리겠죠. 그쵸? 뒤로 이렇게 밀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힘의 방향을 생각했을 때도 얘를 무조건 뒤로만 미는데 집중하는 건 잘못된 그 복부를 당기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 있어요? 진짜 단순하게 머리 밑에 골반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고관절에 허벅지뼈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얘를 이렇게 그냥 이런 인형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있어야지 얘가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얘가 가벼워서 그렇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미 얘가 머리잖아요. 무겁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간이 여기 갈비 우리는 패스를 한 거예요. 갈비 우리 공간, 갈비 우리와 밑에 보시면 골반, 요 사이에 이 코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걔네들 위로는 그 코어 공간 위에는 뭐예요? 머리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골반이 있어야 돼요. 왜냐? 가장 무거운 부분들이 그렇게 있어야지만 어떤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 모든 물체가 그렇게 서 있어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 위에 골반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뒤꿈치 위에 골반이 있는 게 아니고 발바닥 위에 골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팔에 내 몸의 중심에 힘이 딱 들어가 있으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다리 없다고 생각해 보시고 요 둘만 생각해 보세요. 요 둘만.
얘 둘이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얘 둘이 이렇게 딱 서 있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거나 누가 얘를 뒤에서 계속 당기면 이렇게 못 서 있겠죠. 앞에서 얘를 이렇게 당겨도 못 서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를 누가 이렇게 당기면 못 서 있듯이 그럼 얘네들은 어떤 힘을 써야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위로 아래로 그 힘을 써야겠죠. 위로 아래로 딱 힘의 방향이 이렇게 돼야지 얘가 똑같은 한 일자 라인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코어의 핵심이에요. 뉴트럴을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맞추고가 중요하신 게 아니고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어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내쉬는 숨에 복부 중앙으로 모여진 힘이 정수리를 뚫고 나오듯이 위로 끌어올려지면 밑에 골반은 그 자리에 있어주죠. 밑으로 내리는 힘을 쓰진 않으니까 골반이 어디로 딸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이 머리는 위로 골반 아래로 쫙 힘을 쓰면 가운데가 어때요? 단단해지겠죠? 그게 코어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서 있을 때 위아래로 계속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쵸? 얘는 밑으로, 골반은 밑으로, 머리는 위로. 그럼 여기 중심이 단단하게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구부러진다고 해서 얘가 변하지 않잖아요. 구부러지는 건 누가 구부러져? 여기서 구부러지는 움직임이 나온 거지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힌지를 할 때도 그 힘이 계속 써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힌지를 할 때 머리 정수리는 제가 좀 웃기지만 이렇게 당겨질 듯이 누가 내 머리 이렇게 잡아당길 듯이 그걸 그냥 목의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힘의 방향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위로 골반 아래로 수직인 힘이에요. 수직이지만 뭐 척추는 거기서 커브를 그리고 있지만 사실 힘의 방향은 위아래로 뻗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고관절이 접히지만 힘의 방향은 계속 위아래예요. 근데 위아래가 내 방향이 바뀌어 있으니까 머리가 일로 가고 대각선이 될 뿐이지 결국은 이렇게 서로 골반과 머리는 계속 반대의 힘이에요. 그래야 이 코어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려가면서부터 이렇게 가시는 이 자체가 잘못 코어를 무너뜨린 거예요. 왜요? 이렇게 힘을 쓴 게 아니고 지금 가슴을 누르는 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엉덩이가 대단히 뭐 늘어나고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단력이라는 게 생겨요. 전단력. 그러니까 요추가 받는 압박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 힘은 내가 코어가 계속 힘을 쓰면서 힌지를 했을 때 힘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압박력, 전단력을 통해서 버티는 힘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공간은 그래서 특히 필라테스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단지 배꼽을 당기는 게 강조되는 게 아니고 어떤 동작을 하던 이 힘의 방향을 계속 쓰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또 잘못 쓰시면 어떻게 쓰시냐면 이게 필라테스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게 립을 돌진시키는 힘이 이 얘를 굉장히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국 또 전단력이 써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수리와 골반이 일자로 위아래 힘이 아니고 그러면 체형도 봐보세요. 결국 이렇게 있어야지 제대로 된 거잖아.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 전단력이 몸에 텅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에 힘을 대단히 줘서 거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방향이 머리는 위로 골반 아래로 그 중심의 힘을 내쉬는 숨에 배꼽 가운데로 모아져서 정수리를 뚫고 나오는 그 힘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 쓰면 이렇게 쓰시면서 목 뒤쪽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뒤통수가 되게 뒤로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힘의 방향을 느끼지만 위쪽은 과도한 힘이 들어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힘은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근데 얘도 되게 무브먼트가 나와요. 막 이렇게 복근 힘 쓴다고.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던 그냥 얘는 가만히 있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 코어를 잘 잡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강한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동작을 하던 여기가 그냥 편안해 보이게 운동을 하는 게 코어를 잘 잡으시는 거예요. 엄청 저 사람 코어 힘 엄청 쓰고 있다 하는 건 사실은 그냥 글로벌 머슬들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코어의 힘은 그 글로벌 머슬이 더 힘이 세잖아요. 그렇게 걔들이 힘을 쓰려고 할 때 그 힘을 쓰려고 할 때 얘가 여기서 에헴 하고 버텨주는 힘인 거야. 너에게 따라가지 않겠어.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을 때도 어떤 힘을 써야 돼요? 여기를 맞추고 여기를 맞추고 여기를 맞추고 보다
진짜 잘 앉아 있으려면 골반은 아래로, 머리는 위로, 그 중심에 이렇게. 그게 끝이에요. AS를 맞추고 여기를 맞추고 막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 막 더 밀어 넣으세요. 어차피 이게 또 왜 잘못된 거냐면 또 전단력을 쓰잖아요. 힘은 위아래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와 골반이 이렇게 수직으로 뻗고 있는 상태. 그러면 그 상태를 이제 인지를 했을 때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누우면 머리와 골반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누워서도 어떤 힘을 느껴야 돼요? 머리와 골반이 위아래로 뻗고 있는 그 중심의 힘을 느끼는 게 코어예요. 거기서 요추의 힘이 약하다고 허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또 무슨 일이 생겨? 또 전단력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추의 커브가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 거기 손바닥 하나를 넣는 건 잘못된 큐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가 허리를 들어 올려서 내가 요추의 커브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과도하게 눌러져 있을 때 그때 그 눌러진 힘을 안 쓰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미 뒤로 많이 늘어나 있겠죠. 근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인대라는 중요한 구조, 관절이라는 중요한 구조가 이미 어떤 일자허리라고 치면 그분을 단지 이 힘만으로 요추의 커브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조가 글로 다 돼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선 근육의 힘이 엄청 많이 세져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도해 주셔야 되냐면 누운 상태에서 머리는 위로, 골반은 아래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눌러지고 있는 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볍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질문하신 내용이 누워 있을 때, 그쵸? 누워 있을 때 배를 빵빵하게 만드는 그 복압의 훈련을 할 때 허리를 뒤로 과도하게 누르는 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답은 뭐가 될까요?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허리를 누르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허리가 닿을 수는 있죠. 그 중심 통이 빵빵해지니까 허리도 빵빵해지겠죠. 그래서 그 공간이 이렇게 부푸는 건 맞지만 힘의 방향을 배를 밀어냄으로 인해서 이런 식의 힘의 방향을 써서 그 복압을 만들어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은 계속 누워있지만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가 얘를 부푸는 힘을 빵빵하게 써서 이 공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괜찮지만 일부러 과도하게 얘를 이렇게 뒤로 미는 힘을 쓴다는 건 결국은 힘을 뒤로 밀어 누르는 힘으로 쓰는 거고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복부의 그 압력 있죠. 복부의 압력이 허리나 요추나 디스크나 그런 애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누워있는 상태에서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힘의 방향이 그쪽으로 너무 눌러지는 잘못된 힘의 방향이 생기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